각 후보의 당선 가능성 뇌피셜로 어떻게 보십니까? 무조건 김문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데 여론조사 보면 쉽지 않은데 영차 해야 되는데 진짜? 여론조사 안 믿어요. 진짜로 안 믿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예로 들은 게 서울시장이었잖아요. 박영선과 오세훈. 그때도 여론조사가 박빙이었어요. 한 55대 4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 거의 7대 3으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모든 지역에서 한 군데, 은평군가 어디 한 군데 빼고 나머지 구에서 올킬? 오세훈이 올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수화 돼 있어요. 대부분이. 저기 호남권 빼고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처럼 되는 게 저는 그냥 정상적인 좀 지금 한국의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부정선거로 인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획책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경욱 TV 거기 가보면은 제가 한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데 본투표로만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았나 봐요. 본투표로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50석, 민주당이 130석 이렇게 나오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랑은 또 다른 게 국회의원들은 뭐 민주당이 압승인 지역도 있고 국민의힘이 좀 비리비리한 의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이재명과 김문수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범죄자와 전과자와 주변에 가족들이 다 전과자. 근데 또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야, 김문수 전과도 장난 아니거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전과는 그러니까 그 당시 운동에서 생긴 전과는 그래도 좀 용인해주고 오히려 박수 쳐주는 게 아닌가요? 좌파 쪽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방화범이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착한 방어잖아요, 그거. 운동하다가 한 착한 방어하고. 유시민 보면은 그것도 착한 감금이잖아. 폭력 감금해가지고. 서울대 프락지 사건. 네네네. 그것도 착한 감금이잖아요, 그거. 착한 고문했고, 자기네들은. 그래서, 김문수도 착한 범죄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은? 그리고 청렴하게 살았잖아요. 김문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다가 범죄를 저지른 건 있어도,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는 없으니, 김문수가 아니고, 한덕수가 나오고 나경원이 나오고 심지어 한동훈이 나왔어도 저는 이재명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건설주 엄청 오르는 거 아세요? 꽤 올랐죠? 많이 올랐네. 1년 사이에 그래도 이때는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가 그래도 이게 뭐냐면은 건설주가 이재명 되면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재명 되면 떨어지죠. 건설을 안 할 거니까. 재개발 건축을 안 할 거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국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이 당선된 날 이런 애들 막 20%씩 올랐어요. 그러다 떨어졌지만. 사기 신도시 하는 데잖아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게 4기 신도시는 지금 3기 신도시 터도 지금 안 닦였잖아요. 거기에 4기 신도시는 이제 한 5년 전에 이제 2기 신도시들 이제 막 입주한 거고 5년, 10년 전에 3기 신도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거의. 그래서 거기에 뭐 짓겠다, 뭐 계획만 발표하고 지금 그런 상태고. 그래서 3기, 4기 신도시는 아직 여기 주가에 사실 반영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반영되려면은 사실 얘네들은 뭐 이렇게 주식들은 보통 선반영이 되고 하니까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를 반영해서 여기 들어갔다라기보다 사람들의 심리가 민주당이 되면은 건설주는 떨어지고 보수당이 되면은 건설주는 올라가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올랐어요.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이게 여의도 카르텔들은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배 빨리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건설주를 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는 이재명 안 되겠구나라고 사실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보고 계세요? 주식 건설주 현황까지? 영어로 쳐야 되나? DL을 영어로 써야 됩니다. 이때부터 약간 계속 뭔가 조짐이 건설주들이 오르는 거는 다른 원인이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것도 있죠. 전쟁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진짜 뭐라 그래야 돼? 재건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르는 거는 또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거죠. 만약에 아무리 재건 사업을 하고 원전을 사실 원전도 그렇잖아요. DLNC가 원전하고 원전 플랜트 하는 데가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뭐 몇 개 있는데 이재명이 되면 탈원전이잖아요. 김문수가 되면 원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르는 거 보면 김문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빨리 반영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되고 있죠.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죠, 걔네들은. 그럼 태양광 관련된 주식도 한번. 이걸로 보면 대충 여의도 애들의 생각이 보이니까. 와, 이거 완전 헷갈리는데 진짜? 네, 저는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번에 윤석열 때 0.7% 짓는 거 보고 나서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이거 조금만 요만큼만 더 했으면 되는 건데 박주현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극적으로 이기는 연출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산 미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걔네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표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날 당일에 선거인 명부랑 당일 선거인 명부랑 선거 안 한 사람들 거를 선거한 사람들로 바꿔치기 하는 거니까 그 당일에 그걸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2시 넘어서 야 좀 모자라 그럼 더 넣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거 보면은 일부러 이재명 살려주려고 일부러 한 1% 미만 차이로 일부러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후보 나오면은 가능성 있다라는 거를 열어두고 일부러 이재명을 그렇게 떨어뜨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김문수가 된다.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눠서 이재명이 된다, 김문수가 된다. 이재명이 되면 사실 지켜봐 정책이 너무 많이 이것저것 나올 거니까 지금 예단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전 거의 없다고 보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일반 사람들의 예측보다 돈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거고 돈이라는 건 결국 내각제 세력이 쥐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돈은 내각제 세력이 다 쥐고 있거든요. 걔네 내각제 세력들이 뭘 원하는지 보면 될 것 같고 뭐 주식도 그 중에 그걸 볼 수 있는 지표 중에도 하나일 것도 같고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라고 거의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틀릴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은데 이준석이랑 안 하죠? 그러면은 이재명 당선시키고 이재명 1년 안에 날린다. 이것도 괜찮은 시나리오일 수 있죠. 내각제 입장에서. 다 장악되는데 날릴 수 있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범죄로 판결로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하죠. 이재명을 하고 나서 범죄로 날린다. 이재명 될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이 되면 지켜봐야죠. 뭐 어떻게 할지 몰라. 진짜 몰라요. 아니 문재인 됐을 때 뭔가를 하겠지만 무슨 2+2 막 하고 뭐 규제죠. 뭐 풍선 효과 막 여기 규제했다가 여기 규제했다가 뭐 갑자기 주택이 2개든 3개든 그거에 따라 세금이 막 달라지고 이게 지금도 살아 있잖아요. 그 정책이.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의식주를 그렇게 뭐 2개랑 3개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내가 집 2채 가지고 있으면 왜 안 되는 거고. 투기래요. 아니 그럼 밥도 하루에 4끼 먹으면 세금 더 내든가. 아니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너 왜 4끼 5끼 먹어 막 그러든가 차라리. 그러면은 말이 되죠. 너 옷이 너무 많아 7벌이면 되는데 너 8벌이야 그러면 세금 더 내. 이거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부동산이 2개 있다고 왜 돈을 더 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부동산은 필수제거든요. 필수제. 아니 먹는 것도 필수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너 많이 먹으니까 더 내. 다른 사람들 못 먹는데 너만 많이 먹잖아.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집이 갖고 있는 개수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매긴다는 게 이게 중국도 그렇게 안 해요. 북한은 물론 배급제지만 아니 어느 나라에서 집 몇 개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그렇게 다르게 부과합니까?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문재인 때 있을 줄 우리 몰랐잖아요. 그렇게 진짜 막 월에 하나 이상씩의 규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임대주택 등록하라고 했다가 네. 또 없애버리고 617, 710 나오고 또 2+2도 만들고 그쵸. 규제지역도 만들고 막 뭐가 너무 많았잖아요. 이재명이 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되면 그냥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노래 부르면 돼요. 집값 오를 거니까. 무슨 노래 부를까요? 고맙다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나 부르죠. 네, 근데 물론 핵심 지역이어야 됩니다. 문재인 때도 떨어진 지역이 거의 없긴 하지만 떨어지는데 떨어졌으니까 핵심 지역이어야만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그 입법이 안 돼서 통과가 못 된 법안들이 너무 많아요. 뭐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세금들이 규제들이 조금 더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 근데 의석수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 부정선거를 수사를 하겠죠. 만약에 밝혀지면은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하지 않을까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할지 아니면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제가 너무 정치공학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김문수가 되면은 부정선거는 어느 정도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규제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은 어느 정도는 좀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 보고 또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저희가 정권이 바뀌니까 네. 그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 네네네. 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